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비콰이어트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얘기는 귀신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저는 귀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영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을 겪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비콰이어트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콰이어트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그 귀신을 보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그 사건은 제가 아마 나중에 해드릴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아마 어, 다음 편? 만약에 된다면 다음 편 해드릴 거고, 오늘 이야기는 시간 흐름상 제가 첫 번째로 귀신을 보게 되고, 또 누구한테 이제 원래는 남들한테 이제 귀신 본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어, 돌빈 말해주셨던 그 내용이랑 어느 정도 맞는데 그 네,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 단계 네, 때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예, 이야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약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가 2000년도가 되고, 저는 그 당시에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지역은 특별히 뭐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해드릴 건데, 인천 초등학교면은 몇 곳 없기 때문에 아마 어느 몇몇 분들은 어디 다녔겠구나 하고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은 초등학교 네, 아니실까,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 근데 오,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돌비님이 저보다 한 살 연상이십니다. 저는 90년생이고, 돌비님이 아, 89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예, 두 거의, 살이에요, 두 살. 제가 생일이 빨리 들어가서 저는 빠른으로 들어가요. 88년생이랑 같이 졸업을 했어요. 88년으로. 그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아마 그때 5학년이셨고, 맞아요, 저는, 형이었어요. 예, 형님이시죠. 예, 그런, 혹시 초등학교 때는, 예, 그 인천이 네. 그 새벽별 그 동 맞나요? 아닌가? 아니요. 거기 새벽별 아니구나. 동네는 아니고, 예, 그 음, 동네는 아니고, 저는 좀 중간, 그렇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딱 중간 네네. 위치 있는데, 거기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뭐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 당시에는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예. 때는. 지금처럼 막 뭐 컴퓨터 게임이 많이 발달해 있던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고, 뭐 메신저 같은 거 이런 거 생기고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그냥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다 같이 놀고 이런 거에 더 집중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요. 네네. 예, 이때 생긴 일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사전 지식이 몇 개 필요한데 그거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등장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몇 개 튀어나와가지고 그 네네. 당시에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가 설명으로 좀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예.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H군이라고 할게요. 네. 그 실명을 거론을 하면 안 되고 이야기는 이 친구랑 이제 멀어지게 된 사건을 하나 겪으면서 생긴 건데 네. 예, 저희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그때 그 당시 TV를 많이 봤잖아요.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뭐 만화도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밤에 하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 또 토요 미스테리 극장 요런 거를 보면서 자란 세대였어요, 저희가.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귀신은 있다, 귀신은 없다 요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많은 괴담들이 막 떠돌고 이런 단계였어요. 저는 그렇죠. 그 중에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주장하는 그런 쪽 사람이었거든요. 제 친구랑 같이. 그런 쪽 부류였는데, 이제 동네 놀이터에 보면은 뭐 이제 애들이 거의 놀겠죠? 그렇죠. 애들이 노는데, 그 뭐라고 표현해야지 좀 순화가 되려나. 그 동네에서 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신 분들, 좀 형님인데,
조금 정신적으로 아프신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예. 그 형님은 저희가 초등학생인데 이 형은 대학생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형님의 정확한 나이나 이런 건 알 수 없는데 20살 조금 넘은 상태로 좀 많이 아프신 분이었는데 네. 놀이터에서 어린 애들이랑 놀아주고 막 좀 그런 형들이랑 막 동네 바보 형이네 뭐 전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좀 놀리던 형이 있었는데 네. 요 형이랑 엮인 이야기가 생겨. 이 형이 놀이터에서 가끔 그렇게 계시다 보면은 어느 특정 시간이나 무슨 조건이 되면은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시고 눈을 오? 뒤집어 까지시고 조금 보기 좀 어린 애들이 보기엔 좀 많이 충격적인 예.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보여줘서 그 이제 그 당시 학부모님도 어른들이 이런 그 형이랑 놀지 마라 거기 놀이터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제가 직접 보고 그 당시 학교 반 애들한테 야 저 형은 귀신에 들린 것 같다 저 형은 귀신에 들려서 소리를 내고 저렇게 되는 것 같다 전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애들이 있고 또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애들이 또 파가 나눴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저는 이 형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 막 그 어떤 소리를 내냐면요. 그 영화 주온 혹시 보셨나요? 영화 주온에 이거? 보면은 예 바로 그 소리. 그 소리를 눈을 뒤집어 까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내요. 예. 저는 그거를 처음 보고 이 형이 장난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그렇게 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랑 같이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어요. 그 형이랑 예. 얘기도 해보려고 하고 또 그 주변에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이거 막 그 당시 어린 나이인데 막 찾아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뭐 어린애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거를 모르는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제가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진 올려드렸거든요. 이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요거 저작권이 있어요. 요거 저작권이 있나요? 예. 본인 찍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이게 네. 뭐냐면은 그 요즘 분들은 보면 아마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라고 그 네모난 테이프 해서 지금 신용카드보다 살짝 큰 사이즈예요. 그런 테이프를 돌려서 녹음을 하거나 재생을 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옛날엔 있었거든요. CD 알아요. 플레이어랑 같이. 왜냐면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린 분들도 꽤 있어서 아, 좀 그렇긴 이해를 한데. 시켜주고 싶었어요. 예. 예. 음. 그 카세트 워크맨이랑은 좀 달라요. 좀 커요. 밥통 정도 크기에 그 당시엔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커다란 그런 테이프가 있었는데 요거를 그 형 앞에다 네. 갖다 대고 이것도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형 앞에서 그거를 할 때 녹음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소리를 녹음을 해봤어요. 녹음을 해보고 이제 이거는 나는 귀신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반 친구들한테 그거 틀어줬죠. 근데 친구들이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아까 그 말했던 주온에 나오는 그냥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런 거. 예. 바로 그 소리가 나니까 뭐냐 이게 귀신 소리인지 아니 이거 사람이 내는 소리지 이게 어떻게 귀신 소리냐 말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안 믿는 애들이 더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예. 이게 귀신한테 씌인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렇게 조금 좀 분쟁이 있을 당시에 그 형님이 그 녹음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놀이터에 안 나오게 됩니다. 예. 형님이 놀이터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 형님이 왜 안 나오는지 막 찾아보고 동네가 좁기 때문에 그 당시 놀이터 위주에서 그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님이 가는 것도 쫓아가서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도 좀 봐두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 형님이 있었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네 형님의 어머니로 생각되는 사람을 사라지고 나서 한 2주일, 일주일 뒤에 찾아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몰골이 좀 말이 아니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그래서 가서 혹시 누구누구 형 아냐? 그때 H랑 같이 갔어요. 누구누구 형에 대해서 아냐? 물었더니 본인의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오, 예. 본인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아 이분이 어머니시구나 하는데 저희는 그 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니까 어머니랑은 대화를 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네. 되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상적이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준 말이 이제 그 형 어디 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셨다. 그래서 오. 왜 그런지 물어를 봤는데 이 어머니께서 막 우시면서 옛날 그 형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좀 기가 막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형님한테. 예, 예. 이 형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시대적 배경이 2000년도라고 했죠. 이 형이 그 당시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심지어 법학과였어요. 그냥 와. 과도 아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고 봤더니 1999년도 인천에는 되게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 1999년도 인천에는 어떤 지역에서 커다란 화재 사건이 나면서 거기서 이 형이 생존자였던 거예요. 거기서에. 아, 예. 그쪽에 있었는데 그 술자리 쪽에 있었는데 이 형이 잠깐 나간 사이에 그런 일이 터지면서 거기서 못 나와서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았고 이 형은 거기 생존자였는데 그 당시 그 형님의 여자친구도 거기에 있었나 봐요. 예. 그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놓으신 거다. 이런 얘기를 그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네네. 저희는 그거를 또 모르고 그냥 동네 놀이터에 이상한 대학생 커다란 형이 와가지고 막 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좋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놀리기도 좋다. 막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정체를 저랑 친구랑 알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형에 대해서 막 와. 귀신 들린 것 같았다. 막 뭐 녹음도 했었다. 이렇게 뭐 어찌 보면 그게 형의 저희가 녹음한 게 유언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죠. 저희는 그거를 순전히 악의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장난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 어머니께서는 그런 거를 알면은 화를 내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렇게 돌아가고 며칠 뒤에 그 어머니도 그 형님을 따라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것도 며칠 뒤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 형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이제 가족도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던 거였고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마지막 말이 됐던 카세트 테이프를 저희는 또 돌려보기로 했어요. 그냥 녹음이 된 건데 근데 그때 또 이제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또 좋은 게 1994년도쯤이었죠. 이때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한창 그때 네. 저희보다 훨씬 형들이 많이 즐겨 들었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중에 역재생이라고 하죠. 거꾸로 테이프를 감았을 때 피가 모자라라는 단어가 들리는 그런 괴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네. 저희가 그거를 떠올리고 그 테이프를 다 돌린 다음에 재생 되감기 버튼을 같이 누르면은 재생이 되면서 테이프가 뒤로 감겨요. 네네. 이거를 해보게 됐거든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하는데 테이프에서 초반에는 그냥 그 소리가 그냥 짧게 끊어지듯이 뚝뚝뚝뚝 나다가 갑자기 테이프에서 하지마! 라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마! 그걸 이런다고요? 예. 그 테이프에서 그 소리가 났고 저는 그걸 똑똑히 들었거든요. 제 예. 친구랑.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점프한다고 해야 되나? 그 뒤로 자빠지듯이 막 놀라서 이렇게 됐고 친구는 갑자기 신발을 신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예. 저도 엄청 깜짝 놀랐는데 얘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혼자 있기 무서워가지고 저도 얘를 떠서 야 같이 가면서 쫓아 나가 버렸죠. 네네. 나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 테이프가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와. 테이프 확인을 했을 때 테이프는 늘어나 있고 카세트 플레이어는 더 이상 동작도 안 하게 고장이 나버린 상태였어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테이프는 고장나서 더 이상 들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게 있었다. 내 친구 H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때는 정말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 이 H가 그때부터 저를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 없었다. 쟤 혼자 거짓말하는 거다.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네네.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아니다, 나 얘랑 같이 들었다. 분명히 너도 듣지 않았냐 이러는데 나는 모른다. 그냥 이렇게 일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얘가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결국 저 혼자서 귀신이 있다는 거를 꾸며낸 헛소리가 돼버리니까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는 거짓말쟁이다. 얘는 귀신이 있는 거를 믿게 하려고 거짓말을 치는 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보니까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네. 아, 본인이. 그래서 예, 따돌림을 예. 당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그 거짓말쟁이 딱지를 딱 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없고 별로 없어요. 이제 그때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예 네. 없어요. 네.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중학교 때 가니까 이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제 남중을 갔는데 남고를 나오긴 했는데 남중을 갔는데 남중에 갔어도 야, 쟤 걔 아니야? 아시잖아요.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저희 때는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근처에 그렇죠. 이제 예. 가정이 있으면 이제 가까운 학교로 가기 때문에 저희 초등학교에 있던 애들도 그 중학교로 많이 갔어요. 걔잖아, 걔. 그 귀신 본다고 거짓말 쳤던 애. 야, 귀신 보인다고 하는 애 걔잖아. 소문이 와전된 거예요. 저는 귀신이 있다고만 말했는데, 와. 그때부터 귀신이 보는 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너 귀신 본다며? 야, 나한테도 귀신 있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때 네. H도 저랑 같은 학교에 갔는데, 얘가 이제 거기서 중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계속 저에 대한 그런 소문이 계속 퍼졌는데 한 번은 1학년 여름이었나? 하복을 네. 입었을 때니까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저를 학교 뒤로 불러내요. 갑자기요? 그 교실에서 나와, 가만히 이러면서? 있는데 야, 너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제 이름을 부른 다음에 저 따라오라고 해서 저를 불러내요. 갔더니 그 좀 질 안 좋은 친구들 많고 거기서 딱 쓰더니 다짜고짜 그냥 저를 무지하게 패더라고요. 두들겨 맞았어요. 예. 피도 막 흘리고 두들겨 맞았는데 이러면서 얘가 저를 두들겨 팼는데 거기서 그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얘가 저에 대한 그 더 이상 안 좋은 거를 더 깊게 안 가게 하려고 저랑 연을 끊으려고 그런 모습을 일부러 그 많은 애들 불러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얘가 정학을 받고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옛날에 친구였는데 아, 뭐 사스케 나루토야 뭘 인연을 그렇게 끌어내요, 무슨. 얘가 좀 그렇게 어이구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얘 더 이상 나랑 모르는 애다. 더 이상 그런 걸로 얘한테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는 이제 그런 건 없었고 뒤에서 이제 몰래 제 뒷담을 까는 뭐 그런 예. 정도 많이 격화가 돼서 그때도 이제 중학교 잘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는 좀 먼 데로 가가지고 또 그렇게 다니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남들한테 이제 귀신을 본다,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하게 됐어요. 전 진짜 예. 소중했던 친구를 잃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빅파이어트님. 아니죠. 저는 거기서 제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그 형의 그런 것까지도 봤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되신 걸 봤는데, 거기서 저는 솔직히 생각 없이 귀신이 있다 이런 것만 주장을 하고, 그런 모습이 제 친구는 보기 싫었을 수도 있었고, 아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그걸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가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친구분이 예. 이상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 친구분이 그렇죠. 이상한 거지. 아, 그 혹시
귀신이 그 이거는- 친구한테 간 거 아니야? 아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그 나중에 중학교 졸업하면서 그나마 있던 친구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 일부러 그때 너 불러내서 패ጥ고, 제 앞으로 건들지 마라 하고서 거기 있는 애들한테 다 머리 숙이면서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 진짜 절 괴롭히던 친구들이, 괴롭히던 애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걔 덕분에. 그런지. 진짜 뭐 셔틀도 시키고 막 그랬던 거 막 학교에 엎드려 있는데도 막 뭐 던지고 툭툭 건들고 막 이런 거 많았는데 걔가 그거 한번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나이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옛날엔 친구인데 지금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하고 그때 당시엔 되게 야속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걔가 그렇게 해줬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화의 뭔가 내가 네. 귀신을 본다고 다신 얘기하지 말아야지 될 그런 예. 계기긴 한데 이 이후에도 예. 또 그런 잠깐의 뭔가가 있었나요? 귀신의 본 게 아니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귀신의 네네. 소리를 들었던 거고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었고 그 친구도 그걸 들어서 도망을 간 거죠. 저는 그래서 한동안 귀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다가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 군대에 네. 가게 돼요. 그때 당시 군대를 간 게 2011년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한 10년이 더 지나고 나서 갔는데 제가 강원도 그 강릉 위쪽에 있는 그 부대로 가게 됐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귀신을 하나 보게 되는데 오, 예. 요 귀신이 이제 저를 이제 평생 지금도 따라다니는 그런 귀신이 하나 제가 보게 되고 그때부터 영안이 강제로 열리면서 이제 귀신들을 살살 보게 됩니다. 예. 그 얘기도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갈게요. 예. 2011년도에 제가 군대 가서 병사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11년도는 안 좋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병영이라던가 이런 거가 많이 바뀌는 단계였는데 아직 어설프게 바뀌고 있던 단계였어요. 네네. 그런 단계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앞에서의 직접적인 그 괴롭힘이나 갈굼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는데 뒤에서 이제 몰래 불러내서 이런 거는 꽤 있었거든요. 이제 갓 이등병에서 이제 자대로 가서 강원도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쉽게 적응을 못하게 됐어요. 예.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근무도 이제 바닷가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은 아는데 제가 이제 5월 군번이니까 자대 갔을 때는 이제 한창 겨울이죠. 엄청 추워 죽겠는데 바닷가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근무도 서야 되고 새벽에 사람도 별로 네네. 없어서요 그때가. 그것도 해야 됐고 눈이 저는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어요 대한민국에. 와 허리까지 막 쌓이고 눈 치우는데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그쵸,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다리가 굉장히 아파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 초소까지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 걷고 쩔뚝쩔뚝거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좀 군대에 안 좋은 용어죠. 그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몰래 아이고야. 그 괴롭히는 것 중에 그 발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무릎이랑 그 정강이. 정강이 딱 거기 부위 거기에 드랍발로 차면서 거기 상처가 아직도 있어. 그 좀 그런 거 맞으면서 밟으면서 네네. 그런 데를 많이 차거든요. 딱 전투화가 있는 곳 바로 그 위를 치니까 딱 그 위 라인에 이렇게 상처. 저는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게 그거 많이 맞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거다. 이거 내색하지 말자. 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러는 건데 내색하지 말자 이러는데 점점 이 통증이 그 정강이에서 계속 올라와요. 오. 자고 일어나면은 무릎이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은 허벅지가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은 점점 올라와요. 이게 다리 위로. 네네.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밤에도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러다가 제가 가위를 물리게 돼요. 이게 군대라는 데가 이제 이등병한테는 한없이 가혹한 데라서 이제 이등병 때 가위를 많이 눌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가위를 눌려서 이제 못 움직이고 막 침대에서 그때는 제가 이것도 좀 적어 놓고 했었는데 이게
그 앞에 얘기는 제가 메모장에다 적어 놓고 시작하는 건데, 요거는 네. 다음에 할 생각이어가지고 제가 따로 안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네. 그냥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강원도가 거의 최정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군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그 지급되는 것들이 좋고 해가지고 저희는 침상이 아니라 개인 침대를 주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오호. 혼자서 누워서 이렇게 잘 수 있고 그런 데인데 말이 침대지 그냥 뭐 매트릭스 깔아놓고 그냥 그건 그렇죠. 데인데 예. 누워서 자는데 가위가 딱 정자세로 누워서 딱 하늘 보고 자는데 가위가 그때 딱 눌린 거예요. 처음 겪었는데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러지 하고서 뭔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네. 나는데 그 소리가 그 10년 전에 들었던 그 트라우마 같은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 주원에 나오는 그 소리가 또 쫙 나요. 예. 본능적으로 전 그때 알았죠. 아, 이거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귀신에 눌리고 내가 지금 무섭다. 가위에 눌린 것 같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움직이면은 풀린 건가 하고서 옛날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 고개는 못 돌리겠고 눈은 이렇게 살살살살 움직일 수 있는데 어딜 봐도 귀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귀신이 없는 건가 해가지고 소리를 좀 더 잘 들어야지 이제 좀 보면서 놀라서 일어나겠구나 하고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을 했거든요. 네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들어보니까 침대 밑에 쪽인 거예요. 예. 자고 있는 그 침대 밑에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침대 밑인데 침대 밑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하고 눈을 뜨고 누운 자세에서 발 쪽을 내려다 봤거든요. 내려다 봤는데 거기서 파란 그러니까 파란 라이트 등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 켜놓은 것처럼 파란 라이트 등 색이 보이는데 거기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고개를 90도 정도 옆으로 기괴하게 꺾은 상태로 저를 밑에서 다리를 잡고 저를 올려다 보면서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 그거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바로 그때 기절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때 예. 눈에 바로 기절을 해버렸고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제가 못 일어나니까 아침에 원래 이등병들이 일어나서 생활관 불 켜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커튼 예. 열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얘가 못하고 못 일어나니까 야 저 새끼 빠졌냐 이러면서 선임들이 깨웠는데 제가 기절한 채로 그렇게 있으니까 얘가 정신을 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병장님 얘 안 일어납니다 이러더니 제가 바로 그날 의료반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어디야 그 수도병원은 아니고 그 강원도 지역에 또 큰 병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깨어났더라고요. 거기서 와. 행정보급관이 옆에서 보고 있고 어떻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어딥니까 하면서 물어봤는데 행정보급관이 어디 병원이다. 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왔다 이러는데 이 행정보급관님이 표정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보니까 네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랑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일을 겪고 함부로 귀신 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위 그냥 눌렀던 거니까 네네. 혹시 저 같은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기가 좀 약한 이등병들이 그 부대에 와가지고 한 달도 못 버티고 다른 부대로 보내는 거예요. 전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나 뭐 이제 강제 의가사를 시키고 뭐 이런 것거리 몇 번 있었대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본인도 이미 그런 걸 몇 번 겪어봐서 아는데 증언이 다 똑같으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야 너도 침대 그 밑에서 발잡고 있는 그 여자애 봤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봤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죠. 그때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머리를 부여잡고 그 무슨 병장 그 새끼 막 이러더 갑자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고 들어봤더니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너가 들어오기 전에 네 자리가 아니라 누구누구 병장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하도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가 기가 센 병장들만 거기다 자리를 놔둔다. 근데 이 자리가 좀
안 좋은 게 커튼을 딱 치면은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자리가 예. 좋지 않은 자리. 그러니까 병장이 제가 그 새로 들어올 때 그 자리를 저한테 주고 자기는 이제 다른 전역자의 빈자리로 가버린 거죠. 저는 왔는데 그게 그냥 제 자리인 줄 알고 거기다 짐 풀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거고 거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게 알게 됐는데 뭐 그 사람은 뭐 저가 이미 병원에 나올 때쯤에는 이미 전역을 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그런 문제가 많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좀 뭔가 행보관님이 그때 당시 행동이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좀 나폴리탄 괴담 같은 그런 거를 좀 하셨어요.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오. 저는 그 당시에 막 기독교 그 군 생활 그때 하면서 종교를 거의 많이 가게 되는데 저는 네네네. 기독교 다니던 애였거든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갑자기 인근 부대 사찰로 가는 거예요. 네.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하고 이제 몸 상태 괜찮으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가는데 운전병한테 거기 가자고 하니 운전병이 바로 알았다는 듯이 거기로 저를 데려가요. 네. 데려가는데 가자마자 스님이 한 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왜 교회 다니는 애를 왜 절에 데려왔지? 이런 생각으로 딱 들어갔는데 인사를 딱 하고서 이번엔 너구나 하면서 스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저를 계속 이리저리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하면서 막 한숨을 계속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지 하는데 그 스님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그렇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행보관을 불러가지고 따로 두 분이서 갑자기 멀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행보관님 표정이 좀 많이 안 좋더니 일단은 뭐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소리가 저는 그때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만 들었어요. 그 행보관님 계속 얘기만 듣다가 딱 마지막 한마디만 일단 그렇게 합시다 하더니 스님이 저한테 와요.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그 귀신을 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애들이 다 여기로 왔다. 거기서 내가 보고서 처리를 해줬다. 하는데 너는 못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왜요? 너는 못 해줄 것 같다. 미안하다. 내 재량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이 갑자기 그러시니까 아니 저는 어차피 좀 기독교 믿어서 저 그런 것도 사실 귀신에 관심도 많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왜 없겠어요. 있다고 막 주장하던데 그런 거 안 믿고 괜찮으니까 뭐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진짜 정색을 하시면서 다른 애들은 그냥 올 때는 걔 냄새 정도 나는 거랑 걔 피 정도 이렇게 발라서 오는데 너는 왜 업고 왔냐. 너는 업고 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못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업고 왔다고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저하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네. 막연히 업고 왔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뭘 업고 왔지?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봤던 그게 떠오르면서 아, 설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또 군대는 누가 가도 바보가 되는데 그때 진짜 아예 바보가 돼서 어버버버거리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해하니까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행보관이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해줘라. 그리고 얘에 대한 거는 부대에다가도 다 얘기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여기서 좀 며칠 있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휴가도 아니고 제가 일과를 해야 되는 군인인데 절에 며칠간 묵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간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사관 지원을 하면서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 그때 알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 당시 군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네. 지휘관 재량 그때 당시 행정보호관님이나 중대장님 그 기량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대처하는 거가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저를 그대로 플랜을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아, 원래는 그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 귀신이 한번 그랬던 애가 부대에 그냥 와서 또 생활하면 또 사고가 발생을 한대요. 네네. 또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보관님이 거기다 데려갔고 그렇게 거기서 그 절에서 치료 같은 치료를 받게
하게끔 한다고 저를 일주일 정도 거기 절에서 지내게 했어요. 그냥 군복 입고, 웬 군복 입은 애가 절에 있으니까 뭐 사람들은 군종병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겠죠. 거기가 네네. 부대 근처 그냥 절 사찰이었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스님이 이제 저한테 매일매일 아침마다 밥 말고 이상한 물을 가져다 주시는 건데, 그 예. 물이 엄청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통 먹어야 될 그런 물이 아니라 무슨 진짜 맛없는 무슨 한약 같은 그런 걸 먹이시는데, 이걸 처음에는 입에 댔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다 마셔야 된다, 다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참고 그냥 마셨어요. 진짜 토할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시고 일주일 정도 있고 기억에 남는 거는 딱히 다른 건 없었고 그냥 이 법사님들이 매일 그 아침마다 뭔가 부처님들한테 이렇게 그 기도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예. 제가 기독교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좀 편안해질 거다 하니까 기도는 따로 안 시키고 거기 앉아 있게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앉아만 있었는데 되게 편했어요. 되게 기분이 마음이. 예, 마음이 좀 놓이고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행정복관님이 저를 데리러 금요일날 저녁 정도에 오신 거예요. 네. 오셨는데 이제 스님하고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처리했냐 했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바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부적 태운 물은 5일 정도 먹였고 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내 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저기에 있지 않냐, 저기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 그 스님이 가르친 데를 봤거든요. 그 여자가 거기에 서 있어요. 어디에요? 그 스님이 가르친 그 절 딱 문 있는 거기에 딱 서서 저를 보고 있어요. 예. 저를 보고 있어요. 이때부터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한번 보고 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봤거든요. 예. 그때부터 봤는데 얘가 저한테 10m 이상 접근을 안 해요. 그때 그 다음부터 그 사건이 있던 이후로 예. 10m 이상 접근 안 해요. 10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대충 아실 텐데 이게 사람이 딱 보이면은 거기서 얼굴이 딱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이는 그 거리, 딱 얘가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따라다니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얘를 10m라고 불렀어요. 얘는 아직도 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10m. 10m. 그래서 얘가 이름을 딱이다. 10m라고 지었어요. 딱이네, 10m. 네. 미터도. 딱 그 거리만 유지해서 얘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그거 뒷얘기는 또 지금도 아직도 보고 있으니까 예. 계속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얘가 그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보이니까 얘 말고는 좀 흐릿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색깔 정도 보이는 거라. 저는 네네. 색깔이 보여요. 그러니까 영화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화선이님 같은 분들은 정확하게 보시고 어떻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색이 보이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색깔이 보이는데 얘는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10m는 파래요. 아, 그럼 괜찮다. 파래요. 어. 귀신이 파래요.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파래요. 근데 계속 저 쫓아다니고 있고 이게 몇 년째 쫓아다니니까 이제 미칠 것 같은데 얘는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그런 귀신이고 얘는 지 얘기할 때면 또 이제 쳐다보고 막 근처에 있고 이러거든요. 지금도 아마 베란다 밖에서 보고 있을 것 같고 이러는데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얘는 그때 이후로 좀 얘기를 하기가 좀 싫고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거는 스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보인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스님도 어렴풋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얘가 이제 보게 될 거다, 아마 힘들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런 것도 저랑 밥 먹으면서도 이제 괜찮냐 어쩌냐 이런 거를 하면서 슬슬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토해낼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 마지막 날에 스님이 가르쳤는데 거기서 보이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 딱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부대로 끌려간 거예요. 부대에 끌려가니까 제가 오니까 아예 이제 관심병사가 돼버렸죠. 네. 걔는 이게 특이하게 이제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와, 그것 때문에 이제 부대 내에서도 옛날에 겪었던 그런 왕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따돌림 같은 느낌으로 이제 계속 선임들이 막 관심 필요 없는 관심이죠. 사실 그런 거 막 가지면서 계속 힘들게 되니까 와, 이거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얘도 계속 따라다니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 얘도 안 보고 그 10m 얘도 안 보고 이 선임들한테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난 다른 데 가야겠다 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날 12월이었는데 부사관 지원서를 냈어요. 네. 행보관님도 모르게 그냥 그 지원하는 그 포스터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냥 지원을 해버렸어요. 지원을 해버리니까 행보관님이 그걸 딱 보고 나중에 불러냈죠. 야, 이런 거 할 거였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너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했죠. 맞다고. 행보관님 그 아시는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얘가 계속 보인다. 미칠 것 같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행보관님이 그때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이게 생활기록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오면은 그 관리자분들이 항상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 그런 책자 같은 게 그렇죠. 있어요. 예. 그게 있는데 이거에 너무 안 좋게 적힌 애들은 지원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빠꾸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좋게 써주시겠다고 좀 조작을 해야겠다. 너 가야 되니까 난 너 보내줘야 될 것 같다. 너도 그 스님도 안 될 정도면 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써주셨어요. 다시 아예 책자를 새로 완전 조작을 해주신 거죠. 그분 덕분에 저는 그래서 나가게 됐고 그랬는데 제가 이건 갖다 버려라 하면서 원래 있던 책자를 받았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그걸 갖다 버리러 가는 그 소각장 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그거를 열어보게 됩니다. 예. 열어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거기 너무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8월 땡땡 몇 시 몇 분 그 불침번에 의해서 다음 근무자 누구누구 그러니까 제 이름이죠. 누구 피커이어트가 이제 깨우러 들어갔는데 간물대 앞에서 서서 머리를 계속 박으면서 서 있었음. 불침번이 이걸 보고 놀라서 도망가서 보고하여 그 자리에서 이제 근무 교대를 시키지 않고 다른 인원으로 교체시킴. 이런 얘기도 있고. 와, 예. 그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번에 깨우러 갔더니 그 침대죠. 자고 있는 침대. 예. 침대에서 양발로 똑바로 서서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이 계속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었어. 오. 그런 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데 제가 예.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10m 귀신 그러니까 다리가 아팠었던 그게 얘가 그때부터 저를 밤마다 그렇게 갖고 놀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추론을 해냈죠. 아, 저녁에는. 빙의를 했다. 밤에. 네, 그거 얘기를 들으니까 와, 그 책을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덮어서 소각장에다 갖다 버리고 하는데 그때도 얘가 보고 있었어. 뒤에서도. 와. 와. 계속 근데 그 부적 그 네. 물을 마셔서 그런지 얘가 음. 그때처럼 막 붙어가지고 장난은 못 치고 10m 밖에서만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커야트님께서 10m 그 귀신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과정들은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또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야기 또 들려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어떻게 보면 영환분들의 삶이겠죠? 대부분의 비슷한 삶일 텐데, 예. 그래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는 이제 지금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제주도에 내려온 지도 이제 1년 정도 돼가는데 얘가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야, 그러니까 바다 건너갔구나. 예, 얘는 어디 가도 저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직업이 되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전역을 하고, 부사관 전역을 중사로 하고, 그 다음에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 회사 일도 3년 정도 했고, 좀 큰 회사였어요. 3년 정도 네. 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여기 어디지? 제주도 내려와서 이제 저희 삼촌 밑에서 전기를 배우면서 지금 밤에는 제가 이렇게 12시 넘어서 하는 이유가 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값이랑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이거를 하는데 이제 얘기해드릴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네, 10m 네. 귀신을 보게 된 뒤로
게임 회사에서도 귀신 본 적이 있고, 요것도 이제 눈꽃 상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네. 야간 당직을 쓰면서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것도 나도 비슷한 거 겪었었는데 하는 것도 있고, 배달 알바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아마 나중에 그 직업 괴담 하듯이 제가 이 배달 알겠습니다. 알바 하면서 봤던 것도 네네네. 많아요. 네. 너무 다양한 직업을 하셨군요. 네. 네, 아이- 9년 넘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네. 되게 많아요, 썰들이. 알겠습니다. 자, 비커이어트님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참여해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진짜 힘들게 사셨고, 정말 또 다이나믹하게 사셨는데, 다음번에 이야기가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 예. 그, 군대 절에서나 이런 현상까지,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귀신이 따라다니지만, 근처에는 없고, 한 10m 밖에만 항상 있는 그 10m 귀신, 그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집은요, 시청자 굿즈님께서, 우리 집에도 귀신이 있는지, 또 아이를 키우시는 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귀신이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집의 외환니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정말 별거 없기를 바래요, 저는. 왜냐면 지금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환경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제발 별거 없기를 바라는데 일단은 지금 거실 쪽에서 시작을 해 주셨어요. 네. 자, 화선이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도 되게 깔끔한 또 밝은 집인데, 자, 일단 거실부터 어떤 게 보일까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 화면에서 보면은 TV 다이라고 하나요? TV 가구? 그쵸? 네, 그 밑에 그 체중계 있고 그 중간에 뭐 있고 한쪽이 비었잖아요. 네. 그 밑에서 초록색 뱀 한 마리를 봤고요, 일단. 초록뱀? 네, 예. 초록 뱀 한 마리 봤고, 그리고 심슨 앞에 머리까지 애기 인형 하나 있죠. 예. 거기에 손대고 있는 11살쯤 돼 보이는 애기 하나 봤고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많이 지나가는 소리.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요. 이렇게 크게 들려요, 집안인데도? 주변이 좀 번화가랑 많이 시끄러워요. 나 깜짝 놀랐네. 와, 이거 서라운드네요, 진짜. 자, 일단은, 그럼 저기도 귀신, 또 어디 있나요? 딱 그 두 개가 가장 먼저 보였고요. 그리고 그러고는 그냥 무난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위험할 그럴 귀신이 있나요? 뱀은 또 뭐지? 초록뱀이, 보통 뱀은 나쁘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여기 초록뱀은 약간, 땅 집지킴이 같은 오호,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일단 그런 느낌의 뱀이 한 마리 있었고, 이제 저 11살짜리 딸내미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11살짜리? 11살쯤 돼 보이는데 저 머리카락 없는 인형에다가 두 손을 뻗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주파수 맞추는데 몰라 얼굴이 빨개지면서 도망을 갔어. 아하.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애기 용품 있는데 한번 쓱 볼게요. 네. 근데 다 깔끔하게 너무나 이쁘게 잘 해놓고 사시네요, 진짜. 여기 층수가 1층인가 봐요. 2층에 2층, 1층은 상가예요. 예.
어떤가요, 화선이님? 아, 지금 깨끗해요. 오케이, 깔끔합니다. 오케이. 네, 귀신이 없으면 이렇게 없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소파 쪽도 한번 보고요.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첫 번째 방부터 소개를 해주면서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즈님.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네네. 컴퓨터 방. 네, 컴퓨터 방 겸 이제 약간 그냥 작은 방? 짐 놓는 곳? 이분도 여기 PC방처럼 차려놓으셨네. 아, 부럽게. 어허. 이 방도 깨끗해요. 오, 전혀 없다. 예, 예, 예. 진짜 뭐 없다, 정말. 자, 굿즈님, 여기는 아예 없대요. 여기 이 방에 베란다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아, 붙어 있어요?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문을? 그 11살짜리 애기 얘기했잖아요. 네. 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없어요, 여기는.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방은 나갈게요. 네. 자, 그 다음 방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거실이랑 주방이 같이 붙어 있는. 클린합니다. 어, 뭐,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 방이 남아있죠? 그리고 화장실이랑 이제 저희가 자는 안방. 오케이. 네. 클린해요. 아니, 뭐라도 그냥 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런 것조차 없나 봐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집 다 돌아보고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번 지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어, 160 정도 되는 키에 네네. 머리가 이래 까만 머리 해가지고, 눈썹이 조금 짙고, 눈썹이 남자 눈썹 같으면서 그런데 이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신 할머니 한 분을 아세요? 160 정도 키의 할머니요. 예. 옛날 사람 치고는 키가 커요. 지금 딱히 생각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둘 중 하나인데 이런 분들 모르신다고 하면은 저 초록뱀이 약간 인간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하면은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 진짜 잘 지켜주는 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터주신이 있는 집이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죠. 일단 다행이다. 일단 음, 천만다행이고. 자, 그러면 지금 안방에는 아마 애기랑 다 있을 텐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애기랑 와이프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처갓집 가 있는 상태예요. 빔 집이군요, 그러면. 오케이. 자, 바로 가볼게요. 진짜 깨끗해요. 전혀 뭐가 없어요? 아니면 귀라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 잠깐만. 그럼 이 정도라면 그 클린 집으로는 최고 아닌가요, 지금? 역대? 최초죠. 대부분 저번에 한번 클린한 집은 있었지만 몸에 있었기 때문에 좀 클린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랬는데 그죠, 그죠. 여기는 지금 만약에 굿즈님한테 있었다면 소리라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그죠? 잠깐만, 그러면 여기 말고 저기 신발장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정말 깨끗해요. 와, 없어요, 아무것도. 네. 자, 그럼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굿즈님. 네. 자, 일단은 소파 쪽으로 가신 다음에 아까 그 인형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화선이님이 말씀하셨던. 애기가 낙서를 해놔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밤에 보면 무섭긴 하겠다, 이거. 지금도 있나요, 여기 화선이님? 아니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뭐, 할 얘기가 없는 집이네. 최고의 집이네요, 지금. 그럼 초록뱀 한 번만 비춰주세요. 초록뱀 있었던 자리. 거기서 그냥 앉으시면 돼요. 네. 화선이님, 이런 뭔가 좋은 터주신 개념이랑은 대화가 혹시 되실까요? 그게 안 될까요? 아이고, 주파수 진작에 맞춰놨죠. 아, 예. 조상은 아니죠? 조상인가요? 주상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드비님, 보이시려나? 네, 보입니다. 요렇게 생기신 할머니. 예, 되게 남자처럼 생겼는데, 예. 할머니 이렇게 생겼어. 눈썹이 되게 진하네요. 남자 눈썹이에요, 남자 눈썹.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할머니인데, 요 할머니, 이제, 이 할머니가 어디서 계셨냐면은, 저기 서큘레이터하고 저 부엌 사이 있죠. 네. 거기 서 있어가지고, 그냥 흐뭇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다 지키고 있노라, 막 이런 느낌? 예, 예, 아예 걱정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뭐, 여기는 뭐 잡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요, 뭐 이런 느낌? 예, 예, 걱정 마, 걱정 마. 이야. 그 할머니한테 잠깐 물어볼까? 네네네. 할매, 혹시 누구시냐고. 관련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남자 양반이랑 남자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은 와이프 집이에요? 와이프 집이에요? 하니까 웃으시는데. 아하. 어, 나중에 요 할매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봐요. 네,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잠깐만. 그러면 지금 어차피 굿즈님은 알고 계실 테니까 와이프분의 할머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가요? 아니면 돌아가셨나요? 살아 계셔요, 아직. 아, 두 분 다? 그 친가, 외가 외가. 쪽에 계시는데, 친가 쪽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누군지 물어보면은 어르신들은 알 수도 있어요. 지금 와이프한테 카톡 왔는데, 네. 고모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네? 고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가 똑같이 생기셨대요? 네, 똑같이 생기셨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화선이님. 고모 할머니이시냐고. 할매 도망갔어요. 아, 가셨어요? 할매 도망갔어요.
왜 가셨지? 할매 내랑 얘기 좀 하지. 어디 갔는고? 되게 기분 좋은데. 아, 그거 물어봐야 되겠다. 그 뭐지? 딸내미, 딸내미. 딸내미, 딸내미 이쪽으로 와봐봐. 세 발짝만 앞에 와갖고 딱 서보자. 이모랑 얘기할까? 니 저 할매 따라 댕기나? 끄떡끄떡하거든요. 동자야, 그러면? 혹시? 뭐 그런 개념이에요. 할매 따라 댕기면서 일 봐주는 애들이 있는데 예. 이제 딸내미 할매 따라 댕기는 거 맞다하네. 그 이모랑 잠깐 얘기할까? 해도 돼? 나중에 요 아저씨한테 오빠야한테 까지 하나 사돌라 하든가. 그럴래? 배시시 웃는데 진짜 귀엽다. 어머. 애기 그 뭐야 할매하고 잘 알지? 할매 무서워? 할매 무서워? 하니까 이 입은 그러니까 눈은 우는데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좀 무서우신가 봐요. 아, 그 좀 엄하신가 보구나. 네, 예. 엄하시니까. 그거 뭐야? 그러면은 니도 여기 그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아저씨 알아? 어, 아저씨. 아저씨도 안 돼. 오? 그러면은 할매가 이 아저씨 집에서 같이 맨날 있어? 오, 그렇대요. 아, 되게 기분 엄청 좋다, 나 지금.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이유가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고 뭔가 선한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겠죠? 그쵸, 이제 완전히 지켜주는 집이다, 이런 거니까. 와, 대박이다. 나 이런 집은 처음 봤네. 말로만 네, 들었지. 저렇게 애기들까지 같이 나서갖고 도와주는 집이 흔치가 않아요. 어. 자, 그럼 굿즈님. 네. 혹시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런 정도의 분들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뭐, 와이프분이나 아니면 본인 집이나 이런 쪽에 무속인이 계셨나요? 좀 그런 제가 쪽을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에는 없었는데 네. 이제 와이프 쪽에는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겠다고요? 네. 화선이님 혹시 그냥 느껴지기에는 무속 쪽을 모시지 않았어도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사람 바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바이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윗대에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갖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겠죠. 아하. 음, 그러면 굿즈님 저는 궁금한 게 신청을 왜 하게 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딱히 특이한 점을 못 느꼈는데 이제 와이프가 아까 안방에서 셋이 같이 자거든요. 딸이랑 같이. 네. 네. 와이프가 창문 쪽에서 자고 가운데 애기 자고 제가 이제 문 쪽에서 자는데 가끔씩 제가 일 때문에 없는 날에 와이프가 제 자리에서 자는 날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잠을 설치고 가위도 몇 번 눌릴 뻔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네. 아기가 2살 진짜 되게 어렸는데 방에 이제 혼자 들어가기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냥 방 보면서 울었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뭐가 있나 싶어서 신청해 봤던 거예요. 어허. 근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아기는 말씀하세요, 화선이님. 잘 안 들려요. 아, 안 들려요? 네, 좀 멀리 들려요. 그게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할매가 분명히 뭔가를 일러주고 했을 거고 와이프도 그런 거를 분명히 느끼는 게 있었을 건데
말을 거역하거나 아니면은 하지 말라는 거를 했을 때는 무서움을 주기도 해요. 어, 만일에 진짜 무서움을 줄 거였으면은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느끼기 때문에 확 무섭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위도 눌렀겠죠. 근데 이게 가위를 누르지는 않고 그러니까 눌릴만 하면 지켜주고 하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집은 문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다. 네, 문제가 있다면은 이상한 거다. 어허, 아니, 아, 이게 네, 그런 게 있어요.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저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로 내려오는 줄은 분명히 내려오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뭘 모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는 한데 아직 그런 거는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와이프는 충분히 그런 줄기가 있기 때문에 촉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주님, 그러면 와이프분이 지금 카톡에 오셨죠?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지금 보면서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혹시 무속 쪽이 뭐 있으셨는지, 그 뭐 친가 외가 전체 통틀어서 무속 쪽에 이제 길을 가셨던 분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그 얘기할 때 카톡 왔었는데, 네. 위로 뭐 무속 쪽 관련되신 분은 없고, 그냥 기가 엄청 세다고 그러거든요. 그 고모 할머님이, 고모 할머님도 그런 것 같고, 그냥 와이프 집안 좀 이제 여자분들 쪽이 기가 많이 세서요. 어허, 예. 또 왔다. 아니야. 이게 없으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저는 절대 촛대를 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었을 거다. 모르시는. 무조건 아, 100%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구주님. 네. 와이프분께서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고, 할머니 계시다면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그 윗대가 꼭 나와요. 내가 몰랐던 그 윗대들이. 예, 꼭 음, 나오시더라고. 진짜 있었다고. 막,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씀을 먼저 안 해주시고, 나중 가서 그냥 물어보니까, 글쎄다 하다가, 있었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어른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보면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정말 또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이 집에 아이와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분이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좋네요, 기분이. 저도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지켜주고 계시다고 해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어, 왜 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제부터 뭐, 편안하게 이 집에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리고 지금 또 카톡이 왔는데, 네. 뭐 무당집을 갔는데 쫓겨났다고 말을 하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와이프 본인이. 와이프 이제 어머님인지 와이프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쫓겨났다고 말을 하네요. 아, 아, 그 와이프 친할머님이랑 이제 저 장모님이랑 같이 무당집을 가셨는데 아, 네네네. 쫓겨났다고 하시네요. 기가 세셔가지고. 요즘에도 그런 집이 있나? 근데 왜 쫓겨내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볼 테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쫓아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허. 오케이. 뭐, 그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 자, 일단은 구주님, 네. 뭐, 궁금하신 것도 사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요. 어떠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아까 계셨다고 하는 그 할머니 분이 그냥 쭉 지켜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 날 때 잠깐 오시는 뭐 그런 느낌? 시간 날 때 오셔가지고는 집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상주하신다는 뜻이네요. 이 집에. 그래서
어, 그러면 잠깐만. 굿즈님, 혹시 이 집에서 귀신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예.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네. 이제 뭐 더 이상 뭐, 있을 텐데, 뭐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아, 그러면 혹시 그 할머니 분이 이 집 안에서만 지켜주시는 건가요? 이 할매 성격상으로는 바깥에 나갈 때도 같이 따라 나가실 것 같아. 어, 이 할매 성격상. 그냥 완전 맨투맨으로 지켜주고 계신 거네. 그냥 막 끼고 들고 싸고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그냥. 근데 약간 우리 현대말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츤데레? 츤데레. 예. 음, 암튼, 굿즈님, 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정확히 그래도 이런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화선이님에게. 네네. 예, 그러니까 마음만이라도 되게 감사하시면서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얘기 들으니까 든든하네요. 든든하겠다, 진짜. 이 영적으로 집을 보호한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게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그래도 오늘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네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즈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굿즈님. 네, 고생하세요. 네. 와, 근데 이렇게 클린한 집이 있었나? 예, 허선이님, 여보세요? 네. 이렇게 클린한 집 처음 보시죠? 우리 집에 왜 왔냐면서. 와, 오늘 진짜 1호 아닐까요? 정말 아, 이 정도면 1호예요? 전에는 1호죠, 1호. 없었다고는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죠? 근데 그때는 이상하다고 근데 표현하셨지. 그때는 어, 왜? 응?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없을 이유가 분명하구나를 확실히 아셨으니까. 네, 여기는 누가 딱 지켜준다라는 게 너무 확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난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누군가 네. 조상이나 아니면 어떤 터주신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켜주시는 그런 집이 드문가요? 저렇게 완벽하게 지켜주는 집은 진짜 드물죠.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바퀴벌레 하나도 못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완전 세스코존이에요, 완전. 정말. 와, 진짜 든든하시겠다. 그래갖고 진짜 너무 뿌듯하고 막 뭔가 내가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뭔가 너무 내 새끼 같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쩐지 정도로 너무 기분 좋았어. 네. 화선이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이거 진행하면서 그쵸. 예, 너무나 또 좋은 방금 우리 집의 외환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선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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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끊겨버렸네. 자, 화선이님께서도 진짜 이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정말 또 안심하고 지금처럼,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